간헐적 단식과 어지러움, 이 관계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건강 정보, 또 당신의 혈액 검사 수치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해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당신이 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맞춤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사실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하시지만, 또 어지러움 같은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안에 중요한 실마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보니까 간헐적 단식 시작하고 초기 몇 주 동안에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어지러움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혈당이 좀 낮아지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몸이 그 에너지 쓰는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에 이제 지방을 태우는 거에 익숙해지는 동안에요. 일시적으로 혈당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죠. 저혈당이요? 네. 그러면서 어지러움이나 뭐 두통, 피로감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일종의 적응 과정에서 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네요. 네. 그 외 저탄고지 식단 초기에 케토풀로 겪는 거랑 좀 비슷한 걸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맥락이에요. 뇌는 원래 포도당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에너지원으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탄수화물 공급이 팍 줄어버리면 어. 에너지 부족으로 느끼면서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아하. 혹시 당신이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수화물 식단을 같이 하셨다면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의 혈액 검사 결과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HbA1c 수치가 5.8%. 이게 정상 범위 상한선에 좀 가깝고 네, 약간 경계선상이네요. 그리고 총 단백질이 6.0, 알부민이 3.8. 이건 또 약간 낮게 나왔어요. 이 수치들이 지금 느끼는 어지러움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HbA1c가 5.8%라는 건 평소 혈당 조절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이걸 좀 시사해요. 아, 평소 혈당 조절이요? 네. 이런 경우에 단식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때 그 변화폭을 좀 더 크게 느끼거나 아니면 저혈당 증상이 좀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단백질이랑 알부민 수치가 낮은 건 에너지 생성이나 뭐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혹시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단백질 부족이요? 네. 이게 뭐 직접적인 어지러움증 원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나 피로감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드는 상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다행인 건 전해질이나 빈혈 관련 수치는 정상이니까 뭐 탈수나 빈혈, 이게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당신의 어지러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저혈당 가능성, 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에너지 부족, 이 두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단식 시간, 그리고 식단 구성, 특히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비율이요. 아, 식단 구성. 네. 그리고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 이건 HbA1c 수치로 좀 엿볼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자료에서는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나요? 우선 단식 시간을 좀 조절하는 걸 권해요. 시간 조절이요? 네, 만약 어지러움이 있다면 16시간 이상 이렇게 너무 길게 단식하는 것보다는 한 14시간 단식하고 10시간 식사. 아, 14십. 네, 아니면 뭐 12 정도로 좀 줄여보는 게 좋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식사 시간의 질입니다. 식사의 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 있죠? 현미나 통곡물, 고구마 같은 거요. 아, 복합 탄수화물. 네, 그걸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 섭취량을 좀 의식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네요. 오, 꽤 구체적이네요. 네, 특히 당신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은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부나 살코기, 생선, 콩 종류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드셔보세요. 그렇군요. 아침 공복에 유독 어지럽다 이럴 때는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거나 네. 아니면 아주 조금 소량의 탄수화물,
과일 몇 조각 정도 먹는 것도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채소 먼저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요. 아, 식사 순서? 네. 그리고 또 유연한 단식이라는 접근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연한 단식이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막 칼같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 있잖아요. 어지러움 같은 거. 네네.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뭐 사과 반쪽이나 견과류 약간 같은 건강한 간식을 조금 먹으면서 단식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단식의 이점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좀 현명한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가지고 간헐적 단식 중 어지러움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현실적인 해결책들도 찾아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단식 시간을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 그리고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 특히 충분한 복합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섭취였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당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몸의 신호요? 네, 어지러움은 그냥 참고 넘겨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아, 에너지 부족 신호일 수도 있고 혈당 변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이걸 무시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단식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몸 상태에 맞춰서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바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에 어떤 긍정적인 속삭임을 가져다 줄지 한번 귀 기울여서 관찰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